네, 총선 D-5일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이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는 모습인데요. 지난 토론회에서 못 만났던 후보자 지금 이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익산을 선거구에 정의당 권태영 후보 초대했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총선 출마 이후에는 처음으로 모시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고향에 돌아오는 기분으로 네. 왔는데요. 스튜디오가 스튜디오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예, 네. 이제 보이는 라디오. 네. 예, 예전에 처음 한번 시범 방송 한번 해본 기억밖에 없는데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바뀐 고향 느낌?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선거 출마가 익산 지역에서 몇 번째? 예,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2016년도 출마를 했고, 지난 2018년도에 지방선거 전북 도지사 출마를 했고, 이번에 다시 총선 21대 네. 세 번째 선거입니다. 세 번째 선거다 보니까 좀 시민들께서 많이 알아보시죠. 예, 이제 많이 알아봐 주시고 또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속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셔서 뭐라고들 하세요? 제가 듣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쭉 들어보면 큰 민심의 흐름이 바꾸자. 이번에는 권태홍이다. 예, 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안 되더군요. 이 사전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네, 뭐 사전 투표는 하셨어요? 사전투표는 내일 10시쯤 할 계획인데요. 제가 이제 계속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20대 총선 결과를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지만 어제 후보자 방송 토론 때문에 갔던 방송국의 한 기자가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거 기간에 여론조사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좀 민심 반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어쨌든 너무 지금 익산이 어렵고 힘든데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분명한 민심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 21대 총선 결과도 아마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민심의 흐름이 네.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기대들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 네. 없습니다. 네. 자, 그러나 저러나 이번 선거 전국적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냐 아니면 네. 정권 심판이냐 네. 이런 프레임이 맞붙고 있고요. 네네. 특히 호남 지역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주당이냐 네. 아니면 비민주당이냐 네. 이런 선거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정의당이 좀 설 자리 입지랄까요? 네. 네. 좀 이런 걸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이제 이번 선거가 양당제, 예전에 서로 적대적 공존을 했던 그런 양당제 선거의 마지막일 거냐, 아니면 이제 새로운 다당제의 시작일 거냐, 이런 기대를 모았던 건데, 사실 유성 정당 때문에 네. 국회 구성이 새로운 어떤 다당제 구도로 형성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도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연동형으로 바뀌었다고는 하나 막상 유성정당이 있기 때문에 실제 예전보다도 오히려 못한 그런 선거 구도일 것 같고, 253대 47석 이렇게 지역구와 비례가 나뉘고 있습니다만은 계산법은 예전과 똑같아졌어요. 네. 거의 2%당 한 석 정도 아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다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지역은 굉장히 어렵고, 이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바뀔 것 같아요. 예전에 IMF나 금융 위기 같은 경우에는 돈의 위기였다면, 네. 이번에는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빚어진 것이긴 하지만 실물 경제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실물 경제의 위기를 과연 풀어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숙제라고 보고, 이번 21대 총선에서 의석 구조는 기존 선거제도의 결과와 크게 바뀌지는 않을 못할 거다. 것 네. 같기는 하지만, 지금 코로나 민생 대책이 세계적으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민생 대책이 과연 그러한 정도의 평가를 받을 만큼 될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네. 결국 저희 정의당이야 항상 소수 정당이었고, 지금도 6석입니다만은 기대는 그 10배 항상 이상이었고, 네.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이제 그 정도 무게인데,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현재의 어떤 경제 위기 이걸 어떻게 전환해서
예전과는 좀 다른 경제 논리, 네. 예전과는 좀 다른 경제 시스템, 뭐 무한 경쟁과 적자 생존만이 존재하는 그런 경제 체제로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네. 이제 불평등을 해소하고 향후에 경쟁과 협동이 공존하는 그런 어떤 경제 시스템, 그리고 지역에서도 최소한의 어떤 기본이 보장되는 그러한 경제와 복지 시스템의 어떤 종합적인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야 될 때다. 이제 네. 그런 점에서 그런 비전과 정책 역할로 사실 정의당의 그런 공간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또한 저도 그런 공간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적어도 익산을에서 제가 느끼는 민심은 바꾸자는 민심이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의당이 내걸었던 여러 가지 이제 캐치프레이즈 네. 둘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그래도 대한민국의 원칙을 지키는 정당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기는 하더라고요. 좀 이게 정의당이 좀 지금 국면에서 좀 네. 내세우고 있는 입지, 좀 그런 공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비례연합당 이라고 표현이 돼서 정의당의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압박, 또 이제 공포 마케팅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사무총장으로 판단할 때는 쉽게 가는 길은 있었죠. 10석에서 12석 정도를 민주당이 실제로 저한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느냐 참여- 마느냐. 예, 네. 참여할 경우에.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 각 정당이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네. 경쟁하고 새로운 다당 구조를 제대로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의석을 다소 손해 보더라도 연동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는 정당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민주당에서도 이 유성정당을 만드는 것 말고도 충분히 다른 선택이 가능했다.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의 이런 꼼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어하면서도 네. 여러 가지 선택의 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유성정당을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였다. 이제 이런 알겠습니다. 판단이 듭니다. 정치는 자, 길게 봐야죠. 이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요. 이게 네. 짤막하게 좀 답변 네네네. 여쭙고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역 현안 몇 가지 좀 짚어볼게요. 네. 일단 환경 문제, 장전마을 집단 안발병, 낭산면 폐기물 문제, 이 전국적으로 이제 커다란 이슈가 됐던 사안들이 익산에서 특히 많았어요. 네. 특별히 익산 지역에 이런 환경 이슈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을까요? 환경 이슈가 익산에만 많은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네. 장전마을 문제를 정부가 인정하고 총리가 사과한 이후에 그런 장전마을과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다는 게 많은 연락을 통해서 드러났고요. 낭산 폐석산 문제도 현재 한 군데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현재 17군데 폐석산이 있고, 네. 이를테면 남원 같은 데도 폐석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예,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익산에서 오히려 이 문제를 풀려고 뛰다 보니까 이슈가 된 거지. 네. 익산이 크게 환경 오염이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심해서 그렇지는 네. 않다. 오히려 익산 지역에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오히려 있겠네요. 어떻게 네. 보면 전국의 문제를 익산에서 풀어가는 그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낭산 문제, 그다음에 장전마을 문제가 생기니까 익산이 마치 무슨 환경 오염 도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보니까 전국적 문제더라. 네. 다만 익산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풀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된 것일 뿐이다. 아니 익산은 이거 말고도요. 이 도심권의 악취 문제 이런 네, 것도 악취 좀 문제는 많이 좀 있잖아요. 심각합니다. 한 30년 가까이 된 문제인데요. 공단하고 그 대기업 밀집 지역 대규모 아파트가 딱 붙어 있어요. 있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오래된 문제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 기초 시설에서 이제 나는 문제, 그다음에 축사에서 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섞여 가지고 네. 악취 문제가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익산의 1공단, 2공단에 대해서 국가 시범 친환경 산단 지역으로 시범 사업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또 전국적으로 국가 산단이 노후화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 환경 오염 피해, 특히 악취와 초미세먼지 피해, 네. 이걸 어떻게 좀 저감하거나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을지, 이걸 익산에서 반드시 시범 사업을 해보겠다. 네. 이런 공약도 했었고요. 해법을 만들려면 이제 원인 분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허점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제도적 행정의 이 소극적인 둘 다입니다. 태도가 둘 다. 장전마을이나 낭산 문제나 제도적 허점 분명히 있고요.
행정 허점은 그보다 더 큽니다. 네. 장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장전마을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법을 고친 다음에 실제로 행정이 거기에 맞게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네. 생명권이나 건강권을 방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니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이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이 비판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혹시 그러니까 대안이 있을까요? 이 문제가 생기면 행정은 제도 탓을 하거나 행정끼리 서로 핑퐁을 해요. 그러니까 장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악취 문제를 그렇게 호소했지만 17년 동안 악취의 성분 검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대기 환경 보전법을 고쳐서 악취가 날 경우에는 이 악취의 성분 검사를 의무화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신속한 역학 조사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 역학 전문기관이 없으니까 맨날 용역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용역기관 입장에서는 환경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문제. 또 피해가 검증이 됐을 때는 빨리 피해 구제를 하도록 네. 피해 구제법을 고치는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연동돼 있습니다. 선의에 기댈 게 아니라 이 법과 제도를 정비해 가는 법제도를 것. 고치고 행정이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네. 시민들 입장에서 행위하도록 하는 거, 이게 해법입니다. 낭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슈 중에 하나, 이 지역의 알짜 기업이었던 넥셀론이 파산을 하면서 지금 우리 권태웅 후보는 넥셀론 회생시키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공약을 내거셨어요. 그렇습니다.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전라북도의 자동차 산업, 또 태양광 산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흔들흔들합니다. 태양광 소재 산업은 완전히 다 무너졌고요. 문재인 정부는 3020 30년까지 그 재생에너지 2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태양광 소재 산업 싹 무너졌어요. 네. 봉동의 솔라파크 미국에 수출하는 그 기업 말고는 다 무너졌습니다. 넥솔론 같은 경우에 태양광 웨이퍼 생산 회사다 보니까 무너졌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못 시킬 회사가 아니에요. 네. 태양광 웨이퍼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태양광으로는 안 되고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회사로 전환하면 충분히 살릴 수 있다. 네. 현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세계 그 반도체 수출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소재 60%를 일본에 수입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소재 부품을 자립화하는 게 굉장히 국가적 과제잖아요. 넥솔론의 태양광 웨이퍼 생산 과정하고 반도체 웨이퍼 생산 과정이 굉장히 유사하고요. 네. 실제로 태양광 웨이퍼 자체가 원래 반도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반도체 소재 산업을 국산으로 자립화한다라는 그런 관점, 그다음에 네. 현재 넥솔론의 시설을 충분하게 잘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 또 넥솔론에서 일했던 인력들이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 네. 태양광 웨이퍼보다 반도체 웨이퍼가 가격이 한 100배 정도 이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점.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아니 정부 차원에서 네. 일정하게 정책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주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군산의 GM 그 자동차를 인수했던 명신의 군산형 중소기업 일자리처럼. 컨소시엄 네. 이런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경제성이 있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이런 네.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을 제대로 정치권이 기획하고 추진해 오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뭐 했나 싶습니다. 네. 예. 자, 또 하나 이슈가 익산의 인구 유출 문제예요. 네. 지금 30만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렸던 30만이 붕괴가 됐어요. 네. 좀 이런 상황에서 이 지리적 여건도 좀 한몫하지 않느냐? 이 네. 전주와 완주 여기에 좀 끼어 있는 익산 지역의 지리적 여건 네. 이런 것도 감안을 좀 해볼 때 네. 과연 그러면 해법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 저는 네. 지리적 여건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자리 문제와 삶의 환경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산업에 대한 장기적 대처가 전혀 없는 어떤 그런 점들 그리고 있는 일자리도 못 지키는 그런 무능함들 이제 이런 것들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보고요. 향후에 저는 익산을 식품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 전환을 준비하겠다. 네. 또 넥솔론을 살려서 군산 OCI와 익산의 쿼츠테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관련 업체고요. 넥솔론을 묶어서 전북의 반도체 밸류체인을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장기적인 산업 전환을 준비하면서 이런 반도체 웨이퍼 산업인 넥솔론을 회생을 시켜서 한 떠났던 청년들 1,000명을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고 현재 식품 산업 같은 경우에도 국가식품 클러스가 돌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에요. 50인 네. 이하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한데 교통, 인력 수급 또 자체의 어떤 공단 내 어떤 소비할 수 있는 종합적 환경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뭐 기업 유치 수에만 사실 목을 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서 식품, 에너지, 반도체가 기간 산업으로 익산의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풀어서 일자리도 있고 환경도 괜찮은 도시 네. 그런 도시를 익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선 인터뷰 익산 을 지역구의 네. 선거구에 정의당 권태영 후보 만나보고 있는데요.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네요. 네. 전북의 노회찬이 되고 싶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익산의 노회찬, 뭐 전북의 노회찬, 네. 익산의 노회찬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노회찬 의원은 평생 없는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원칙과 철학을 지켜 가신 분이죠. 정치는 서민들의 편에 있어야 됩니다. 서민들의 문제에 대해서 귀를 열고 항상 그 옆에 서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분들과 함께 대책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서민들이 불안하지 않은 내일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정치다. 그런 정치가 아니면 뭐로 정치를 하느냐 이런 반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현재 익산에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기성 정치권 깊이 반성을 해야 되고요. 정치인은 최고의 자질과 정책 능력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정치인의 기본 소명이다. 여기에 좀 부족하면 출마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원칙과 능력.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인이 신뢰받고 정치가 지역의 문제를 서민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럴 때 사회가 편안하고 서민들이 웃을 수 있다. 서민들이 웃어야 정치다. 이 말씀을 그것이 노회찬 정신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정의당에 투표해야 되는지 끝으로 한 문장으로 짧게 마무리해 볼까요? 정의당에 투표하면 미래의 불안에 대해서 정의당이 모든 힘을 다해서 풀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미래를 바라신다면 미래의 불안을 정말 해소하고 싶으시다면 제대로 준비하고 풀어갈 정당 정의당에 꼭 한 표를 주시고 권태용에게 일 좀 시켜주십시오. 네. 국회의원 아닐 때도 이랬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알겠습니다. 되어서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익산을 선거구 정의당 권태영 후보였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